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이라는 단지입니다. 자, 생각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비규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도 자유롭고 전매가 1년이라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9년 4월이고요. 세대수는 850세대예요. 이 중에 407가구가 나왔는데 자, 80% 이상이 다 극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가는 25평이 9억 5천, 34평이 12억 6천입니다. 자, 청약 접수일을 보면 특별 공급은 2월 2일 월요일, 일반 공급은 2월 3일 화요일, 필요 자금은 18평은 2억 초반이 필요하고요. 25평은 4억 초반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 시세 차익은 현재 없습니다. 제한사항으로는 LTV 70 적용되고요. 실거주 없고요. 전매가 1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청약 정보. 자, 일정 자격사항, 분양 세부 물량을 자세히 볼게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대해서요. 그리고 공급 금액, 분양가 옵션 발코니, 중도금 이자까지 볼게요. 그리고 배치도 평면도 보고요. 자금 계획 시세 차익, 마지막으로 입지까지 봐보겠습니다.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필요한 곳 위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 정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규제 지역이에요. 안양시임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에 위치한 단지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지역이 안양시 거주만 하면 당해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비규제라 재당첨 없고요. 전매 1년입니다. 1년 보유 후에 분양권 전매 가능해요. 실거주 의무 없고요. 분상제 미적용 단지입니다. 자, 모집 공고일은 1월 23일 금요일 날 나와서 모든 계획이 1월 23일 금요일 기준으로 갑니다. 특별 공급은 2월 1일 월요일, 1순위는 2월 3일 화요일, 당첨 발표는 2월 10일 화요일이고요. 계약 체결은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 계약 체결 날 일괄적으로 1,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1차 납부 후에 그 후에 2차 계약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계약 체결 때 요 1,000만 원은 수중에 꼭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신청 자격을 볼게요. 청약 통장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필요하고요. 자,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까지는 자 12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자격이 필요해요. 세대주 요건은 비규제다 보니 노부모만 세대주 요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에 한해서는 총 4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세대주 세대원이 있겠죠. 세대주인 남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1순위를 쓰면요. 자, 세대원인 와이프는 생애 최초와 1순위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만 적용된다는 거. 자, 1순위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아요. 공급 물량을 볼게요. 총 853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407세대나 나왔습니다. 입주 시기는 29년 4월이고요. 보시면 총 407세대 물량이 나왔죠. 그 중에 특별 공급은 222, 그리고 일반 공급은 185. 역시나 특별 공급이 조금 더 많죠. 자, 특별 공급 중에서도 신혼부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4세대. 그리고 생애 최초가 61세대, 다자녀가 13세대. 이렇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 43 타입 이하, 소형 평형이죠. 극소형 평형이 369세대. 거의 80%에 해당하는 물량이 다 43 타입 이하입니다. 자, 59 타입,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59 타입과 84 타입은 합쳐서 38세대밖에 안 돼요. 특히 84 타입은 단 한 세대뿐이라는 거. 이 한 세대도 일반 공급에서만 나옵니다. 특별 공급엔 84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분양 물량이 많아서 좋지만 80% 이상은 다 이렇게 43 타입 이하다. 43 타입 이하는 다 방 2개 미만이겠죠. 그러다 보니 좀 4인 가족이나 가족 단위가 살기에는 조금 적은 소형 평형입니다. 다자녀 특공 물량을 먼저 볼게요. 자, 배정 세대수를 보면 59 A타입 1세대, 59 B타입 12세대, 59 타입만 나왔네요. 알짜 평명만 다자녀 특공으로 배치됐습니다. 자, 다자녀는 선정 방법이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요. 자, 지역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배점, 미성년 자녀수, 청약자 연령, 추첨. 자, 다자녀는 보통 배점에서 갈려요. 배점에서도 동점자 수가 나오면 미성년 자녀수로 갈리고요. 자, 보시면 선정 방법이 처음에 지역으로 나뉘어요. 경기 50, 일반 5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당해 50을 받는 게 안양시 거주자가 아니라 모든 경기도, 기타 경기도에 살아도 요 1단계 우선 물량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엔 안양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 과천시나 성남시에 살면 요 우선 물량을 받지 못하죠. 하지만 다자녀에 한해서는 기타 경기에 살아도 이 우선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일반 50%는 인천과 서울 살아도 일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기타 경기에 살지 않아도 내가 수도권에 살아도 배정받을 수 있는 특공이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서울이나 인천에 사는데 자녀가 2명 이상이다 하시면 신혼특공을 쓸까 생애초초를 쓸까 고민하시지 말고 무조건 당첨 확률이 그나마 있는 게 요 다자녀 특공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량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 인천 사시면 무조건 59 B타입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자녀 특공 배점을 보시면 이렇게 6가지 항목이에요. 그중에 위에 2항목은 자 자녀에 따라서 배점을 받아서 모집 공고일 기준 나의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미성년 자녀 수는 만 19세고요. 영유아는 만 6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항목은 자녀가 특정 나이가 되면 떨어지는 점수예요. 반대로 밑에 4개 항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주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4개 항목은 만점이고 위에 2항목으로 갈린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로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첨 가점이 85점에서 90점 정도고요. 일반적으로는 65점에서 70점 정도면 당첨이 되긴 합니다. 자,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엔 다자녀 배점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59 타입 알짜 물량만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59 A 타입은 한 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배점이 생각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을 볼게요. 와, 59 타입부터 84 타입까지는 전멸했습니다. 모두 다 극소형 평형만 있네요. 보시면 여기도 선정 방법이 소득, 순위, 지역, 자녀수 추첨으로 갑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배점이 없어서 웬만하면 요 5단계 추첨에서 다 갈리게 됩니다. 보시면 자 소득을 어떻게 나누냐 총 5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1, 2단계는 신생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3, 4, 5단계는 신생아가 없어도 되고요. 자 1단계는 만 2세 신생아가 있고 자 외벌이 100, 맞벌이 120. 2단계는 신생아가 있고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자 3단계는 1단계의 소득분위를 따라가고요. 4단계는 2단계를 따라갑니다. 단 신생아가 없다는 가정하에요. 5단계 같은 경우엔 소득이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초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추천 물량이 돼요. 내가 대기업 맞벌이라 연봉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천밖에 못 쓰시겠죠. 그런데 가능한 물량이 43AB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자 43A 타입에 내가 신생아 우선으로 지원을 했다 하면 자 소득으로 20개의 물량에 지원을 했는데 자 자녀 유무 당연히 신생아가 있어야 되니까 모두 다 자녀 유무가 있겠죠. 그리고 모두 다 안양시 우선이겠죠. 그 자녀 수가 인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엔 한 명만 되더라도 추첨으로서 당첨이 되고요. 인기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엔 자녀 수가 2명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에는 사실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자녀 수가 잘하면 1명 컷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특히 43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워낙 많아서 자녀 수가 1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서 1단계에서 떨어지면 자 1단계 낙첨자와 2단계 지원자가 또 한 바퀴 다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면 또 2단계 낙첨자와 3단계 지원자가 붙고요. 그렇게 해서 총 보면 1단계를 지원하신 분들은 5번의 기회. 그럼 2단계는 총 4번의 기회일까요? 아닙니다. 2단계는 요 소득 분위를 보시면 오히려 3단계가 더 팍팍하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지원에서 떨어지면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4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 떨어지면 또 5단계로 가고요. 그래서 2단계는 3번의 기회. 3단계 같은 경우에는 3단계에서 떨어지면 4단계, 4단계에서 떨어지면 5단계. 즉 3단계도 3번의 기회. 4단계는 2번, 5단계는 1번의 기회.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득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보통 3인 가구나 4인 가구니까 이렇게 자기 소득에 맞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가져왔습니다. 생애 최초도 신혼부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뉘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자, 생애 최초는 여기 보시면 맞벌이 외벌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소득 분위기가 조금 더 팍팍합니다. 그리고 배정 세대가 아까 25, 10, 25, 10 이렇게 갔는데 지금 생애 최초는 15%, 5%, 35%, 15%. 즉 신생아에 배정된 물량이 신혼부부보단 더 적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자 소득으로 먼저 가르고 그 다음에 안양시 우선으로 뽑고요. 요거는 변별력이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추첨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 수가 1명인데 신혼부부에 쓰면 자녀 2명인 가정에게 무조건 밀리죠. 그래서 내가 애매하다 하시면 무조건 생애 최초를 쓰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추첨 같은 경우엔 자 2가지로 나뉘어요. 혼인을 하셨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160% 초과하셔야 되고요. 내가 1인 가구다 하시면 160% 이하여만 됩니다. 요 둘 다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 1인 가구란 뭐냐? 자, 단독인 세대와 단독이 아닌 세대가 있습니다. 자, 단독 세대 주인 경우엔 전용 60제곱 미만 이하만 가능해요. 자, 근데 다
60제곱 미만 이하죠. 요번 추천 물량이. 그래서 1인 가구들도 요 43A와 43B 추천 물량을 쓸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가 아닌 1인 가구도 다 쓸 수 있고요. 자, 1인 가구 중에서 단독 세대라 함은 자, 직계 존속이 아닌 친척이나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단독 세대라고 해요. 단독 세대가 아닌 거는 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세대를 단독 세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생애 최초 소득 분위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을 볼게요. 자, 일반 공급은 자, 귀하디 귀한 84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기는 게 1주택 추천 물량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5구 타입에는 5구 B 타입밖에 없네요. 그래서 내가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자, 43AB나 5구 B 타입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점이 낮다. 무주택인데 가점이 낮으면 요 추천 물량을 노려야겠죠. 자, 보시면 3구 타입은 요 3세대, 43 타입은 역시 43A가 많죠. 저 5구 타입은 5구 B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점이 너무 낮아서 추첨을 노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43A나 59 B타입을 노리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예를 들어 나는 1주택자니까 1주택 추천 물량이 있는 곳이면 1주택자들 중에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게 좀 잘못된 게 여기서도 자, 1단계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2단계 지원이 되고 2단계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3단계 지원이 됩니다. 즉 1주택 추천 물량이라고 해서 1주택이신 분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요 무주택 가점으로 쓰신 분들이 1주택 추천 물량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죠. 자, 그리고 요 가점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요 세 가지로 따집니다. 자,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 자,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2년 이상 입주자 저축을 납입했으면 3점이 가산되고요. 가산돼도 17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4인 가구 만점이다 하면 이 무주택 기간 32점, 입주자 저축 17점 해서 49점이 나오죠. 여기에 부양 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니까 3명이 되죠. 본인 제외 3명이면 기본이 5점을 주니까 20점. 그래서 69점이 4인 가족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분양가랑 소요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구 A 타입은 분양가가 5억 5천 정도. 자, 43 타입은 6억 중반, 59 타입은 9억 중반, 84 타입은 12억 중반 정도가 나오네요. 자, 발코니 확장비는 자, 800에서 2000까지, 84 A 타입은 2000까지 갑니다. 정말 많죠. 그리고 에어컨을 보시면 자, 500만 원서부터 1,400만 원까지 갑니다. 옵션은 제가 평균을 잡아봤어요. 39 타입은 소형 평형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43 타입은 1,500 정도로 잡았고요. 59 타입은 2,000만 원 정도, 84A 타입은 2,5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중도금 이자죠. 자, 중도금 이자는 39A 타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9A 타입 분양가가 5억 5천입니다. 그럼 회차별 중도금이 회차당 5,500만 원을 내요. 왜냐? 10%이기 때문이죠. 분양가에. 자, 그래서 1회차 납부일이 26년 9월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입주가 언제죠? 29년 4월입니다. 26년 9월부터 29년 4월까지 31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해요. 2회차는 27년 2월부터 29년 4월까지 26개월, 3회차는 20개월, 4회차는 14개월, 5회차는 10개월, 6회차는 6개월. 자, 이걸 계산해 봅시다. 1,500 회차당 납부금액, 시중금리 5% 잡고요. 그리고 요거를 12개월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 중도금 이자가 연이자니까. 그래서 1회차는 31개월, 2회차는 26개월, 3회차부터 6회차까지 쭉 더한 거를 요 회 산술에 곱하게 되면 자, 총 1회차부터 6회차 때까지 낸 중도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다 계산한 게 바로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39A 타입은 자, 6회차 때까지 총 이자만 2,400을 납부해요. 43 타입은 약 3,000 정도, 59 타입은 4,000 초반, 84 타입은 중도금 이자로만 5,600만 원을 내네요. 자, 그래서 방금 계산한 중도금 이자를 이렇게 갖다 놔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분양가, 발코니, 에어컨, 옵션, 중도금 요거를 다 더하면 자, 총 소요 비용이 나옵니다. 자, 39 타입은 6억, 43 타입은 약 7억, 59 타입은 10억, 84 타입은 13억 7천 정도. 보시면 39 타입은 분양가 대비 약 5천만 원 정도 늘어났죠. 자, 43 타입 같은 경우엔 분양가 대비 약 6천 정도. 자, 59 타입은 분양가 대비 약 9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자, 84 타입은 분양가 대비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늘었네요. 즉, 평형이 커질수록 소요 비용 갭이 더 커진다.
자, 이제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대부분 남동, 남서, 정동향 배치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틀어서 봐야겠죠. 보시면 대부분 남동, 남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동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니까요. 자, 백이동 3, 4, 5 라인도 정동향이 될 겁니다. 보시면 요 102동, 103동, 202동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은 바로가 여기 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철로가 있죠. 지하철 옆이라 소음이 좀 있을 것 같다. 저 주황색하고 고동색이 있는 평형이 자 3구 타입과 43 타입입니다. 즉 극소형 평형들이 101동, 104동, 201동에 위치해 있어요. 자 여기로 보시면 자 이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철로와 먼 쪽 통에 소형 평형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요 우측동은 소음이 좀 우려되어 보이죠. 그리고 요 203동과 204동은 여기 앞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203동과 204동이 메인동인 게 보이죠. 딱 봐도 84 타입과 72 타입을 여기다 배정시켰습니다. 자, 이제 3구 타입 먼저 보겠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이고 거실 하나, 침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 다용도실도 보이네요. 여기에 세탁기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3구 타입은 무난무난한 구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 타입을 보시면 방 2개에 거실 하나 구조입니다. 방 2개가 이렇게 있죠. 아, 그런데 43 타입 같은 경우엔 좀 신경을 썼으면 여기로 빼서 3베이로 짓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다용도실이 돼서 외창하고 연결돼서 마통풍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투베이로 짓다 보니 다용도실을 억지로 여기로 뺐습니다. 자, 여기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창이 없어서 환기에 정말 불리해요. 아마 천장에 시스템 환기로 돌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리한 측면이 있죠. 43B 타입을 보시면 43A 타입과 똑같습니다. 자, 다른 점은 자, 요 창이 자, 이 우측으로 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렇게 북쪽으로 나 있는데 우측에 나 있네요. 그리고 안방이 양면 개방형 창으로 되어 있어서 안방의 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43B 타입의 특이점은 자, 드레스룸이 요 침실에 붙어 있어요. 특이하죠. 여기가 안방이라 원래는 43A 타입처럼 여기에 드레스룸이 있어야 되는데 드레스룸이 침실 2에 붙어 있다는 점. 이것도 좀 특이하죠. 여기도 다용도실은 여기에 붙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43B 타입이 특이하긴 하지만 마지막 방이 북향을 보는 것보다는 자, 요 방이 드레스룸이 여기 껴 있더라도 동향을 보는 쪽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3A 타입보단 B 타입이 더 선호한다. 중형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부터 볼게요. 와, 제일 좋아하는 4베이 판상형입니다. 자, 4베이 판상형은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총 4개의 향이 같다 해서 4베이고요. 판상형은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에 있다 보니 주방과 거실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죠. 그리고 방 3개가 밑으로 깔리다 보니 드레스룸이 길고 넓게 빠져 있다는 점. 정말 좋죠. 자, 여기 현관 창고도 보이고요. 마통풍도 가능하고요. 복도 팬트리 보이시죠? 여기 복도 팬트리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9A 타입 너무 좋지만 4층, 5층만 배정됩니다. 알아두시고요. 배정되는 동을 보면 자, 여기 2개의 라인입니다. 보시면 남동향과 남서향을 보네요. 남동향은 철로 쪽이 잘하면 보일 것 같고요. 남서향은 단지 뷰가 나옵니다. 자, 59B 타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자, 여기 특이점을 보면 일반적인 투베이 타워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타워형은 사실 수납 공간이 특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부족해 보이네요. 그리고 59B 타입은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양한 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배정동을 보시면 자, 여기 102동하고 202동이 배치되죠. 모두 다 정동향을 봐요. 그래서 이 철로뷰가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84 타입을 봅시다. 분양 한 세대만 해요. 자, 분양가가 12억 6천. 좀 세죠. 여기도 4베이 판상형입니다. 59A랑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자, 알파룸이 있어서 방이 4개라는 점. 그리고 이 한 세대가 16층에서 20층 사이 배정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자, 중고층 배정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남동향 단지 뷰가 나와요. 아주 좋죠. 그래서 84 타입은 정말 인기가 많아 보입니다. 이제 작은 플랜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지만 만안구기 때문에 비규제죠. 그래서 LTV 70까지 나와요. 자, LTV 70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입주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인데 여기 분양가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 차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의 기준을 총 소요 비용으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면 3구 타입 같은 경우엔 약 6억 정도의 70%를 하면 4억 2천 정도, 43 타입은 약 5억, 59 타입부터 84 타입은
자, 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맥시멈 6억까지. 그래서 4억 2천이 나오기 위한 연봉은 8천 정도. 5억 정도가 나오려면 연봉이 9천 중반 정도. 자, 6억 정도가 나오려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요 기준은 시중금리 5%대 30년 만기 플러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총 필요 금액은 얼마냐? 요 소요 비용에서 대출 금액을 빼면 되죠. 39 타입은 약 1억 8천, 43 타입은 2억 초, 59 타입은 4억 3천, 84 타입은 7억 7천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요 39A 타입만 해당됩니다. 여기는 분양가가 6억 미만이에요. 그래서 정책 대출을 사용할 수 있어요. 디딤돌은 안 되고 보금자리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분양가가 5억에서 6억 사이면 보금자리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 금리보다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잘 정리해 뒀으니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거주할 때를 알아봤죠. 이제 전세 줄 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전세를 줄 때는 자, 예상 전세 시세를 한번 봐야겠죠. 지금 주변에 안양역 한양 수자인이 있습니다. 이건 201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죠. 여기 보시면 25평이 2억 6천, 34평이 3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얼마로 잡을까요? 자, 저는 84A 타입을 3억 5천에 잡았고 59 타입을 2억 5천에 잡았습니다. 지금 거의 10년이 넘는 아파트 단지인데 세대수도 더 작고요. 단지 브랜드도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세보다도 더 낮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습니다. 즉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 보증금을 많이 낮춰야 올 현금 세입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 전세가보다 확 낮춰야 됩니다. 요 총 소요 비용에서 예상 전세 시세를 빼면 자, 39A 타입은 1억 5천을 잡았습니다. 야, 1억 5천이면 거의 거저죠. 그래서 4.5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43 타입은 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약 5억 초반이 필요하고요. 59 타입은 2억 5천 하면 약 8억 정도. 84A 타입은 10억 초반이 필요하네요. 시세 차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84 타입은 한 세대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25평 위주로 가볼게요. 안양역 한양 수자인 여기죠. 여기가 19년에 입주했는데 약 7억 2천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죠.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여기는 24년 입주인데 9억 5천입니다. 24년 입주면 아직 2년이 안 됐죠. 그리고 거래 내역을 보면 보통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입니다. 왜냐 입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지 않아요. 왜냐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대부분 다운거래나 손피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래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매물이나 호가를 보면 대부분 11억입니다. 11억. 완전 저층은 10억 중반이고요. 그래서 여기 시세는 11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에는 얼마로 봐야 될까요? 자, 바로 안양역 한양 수자인 여기보다는 당연히 높을 것이고요.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보다는 낮을 거예요. 왜냐, 요 수자인 리버파크보다는 당연히 세대수도 높고 연식도 10년 차이 나고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도 더 좋죠. 하지만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은 자, 여기 요게 신설되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게다가 세대수도 정말 대단지고요. 푸르지오와 더샵이 들어와서 1군 건설사들만 이루어진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다 이 더샵 아파트가 더 우월해요. 그래서 수자인보다는 높고 푸르지오 더샵보다는 낮다고 가정을 하면 약 9억 중반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분양가가 9억 중반이었죠. 여기에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10억까지 나갔습니다. 시세 차익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입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가 어디 있을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바로 밑에 과천과 광명 사이에 안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양의 상급지가 과천이죠. 그래서 과천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두 개의 구로 묶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 두 개의 구로 묶이는데 동안구는 규제 지역이에요. 만안구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왜 동안구가 규제 지역이냐? 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크로베스티뉴. 자, 여기가 바로 고분양가로 정말 몸살을 앓았던 곳이죠. 그런데 벌써 입주권이 14억에 거래됐습니다. 이게 지금 25년 입주라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입주한 지. 그러기 때문에 이 14억이라는 거래는 올바른 거래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 실거래는 15에서 16억 이상입니다. 왜냐? 입주권 거래는 보통 다운 거래나 손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자, 그리고 관양동을 보시죠.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는 16년에 입주했는데 13억 6천. 와, 엄청나죠. 이산동 평촌 자이 퍼스티니 27년 입주입니다. 아직 입주를 안 했지만 자, 분양가가 13억 5천이었어요. 근데 완판됐습니다. 즉 동안구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13억에서 15억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서울과 비슷합니다. 이 평촌이. 그래서 이 동안구는 비싸서 규제를 묶였고요. 이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저희가 오늘 보는 요 단지는요. 이 안양동에서도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안구에서도 딱 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죠.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에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1호선 안양역이 450m 정도 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가깝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경강선이 뚫려요, 여기. 자, 안양역이 여기 뚫리는데 여기도 6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엔 제2경인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수원 강명 고속도로가 주변에 있어서 자, 외곽으로 빠지기 정말 좋죠. 초등학교를 보시면 안안초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 250m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도보로 가능하죠. 그런데 중학교를 보면 안양여중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안양여중은 가까운데 남하 배정이 너무 멀어요. 금명중은 자, 여기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한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너무 멀다. 그 주변을 보시면 자, 안양천이 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양역 여기 앞에 안양역 1번 가라고 정말 커다란 상권이 있죠. 안양역 시장도 있고 여기 상권은 정말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샤인 주변이 정말 빌라 밀집 상권입니다. 자, 여기를 집어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정말 많아요. 여기 일대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시점 시세 차익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완판이 날이라 봅니다. 왜냐? 계약금 10%만 내면 입주 시점까지 느긋한 작은 플랜을 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는 비규제죠. 그러다 보니 청약 문턱이 훨씬 낮아요. 왜냐? 대출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60% 대출이 되죠. 잔금 때도 대출이 되죠. 즉 계약금 10%에 자 3년 후 입주할 때까지 내가 자금을 2, 3억 정도를 더 모아 놓으면 입주하면 딱 되는 겁니다. 특히 입주 시점에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자, 분양권을 전매도 되고요. 실거주를 해도 되고요. 전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무주택자 분들은 이 선택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요즘 나오는 청약들은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웬만하면 거의 없어요. 뭐 서울 강남권, 특히 분상제 지역은 당연히 시세 차익이 몇십억 되겠죠. 하지만 거기는 69점 통장도 떨어집니다. 아이 둘도 떨어져요. 아이 셋은 돼야 됩니다. 그런 데는 사실 내 돈 20억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 어차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현 시세로 제값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상향이다. 어차피 나는 신축을 살 거다. 그리고 나는 아파트를 살 계획이 있었다 하시면 고민 말고 청약을 쓰시는 게